교과서 277쪽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단원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987년이에요. 87년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5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4.19 혁명처럼 이 사건도 이름이 있는데 6월 민주항쟁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시면 드디어 대통령을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방향으로 헌법을 수정하게 되는 이런 결실이 1987년에 이루어졌고요. 30년을 이어온 오늘날의 헌법은 그 결실이다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대화창에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78쪽과 9쪽은 이 냉전의 해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계사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맞춰서 한국 역사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배움 체계는 우리가 58페이지를 보시면 냉전의 해체와 국제질서의 재편에서 방금 본 세계사적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계사적인 내용과 한국사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져 왔던 우리 냉전이 좀 변화할 분위기를 50년대 중반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0년대에는 다시 긴장이 생겼다가 72년 이후에 베트남 전쟁 장기화에 따라 반전 여론이 고조되면서 냉전 분위기가 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냉전이 완화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완화되는 이게 닉슨 독트린 이후에 발표 이후에 이런 성향이 두드러졌고요. 미국의 대외 정책 또한 평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전이 완화된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이걸로 많이 물어보는데 중국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나서 방문한 후 중국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심지어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수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냉전 시스템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잠시 1980년대에는 이제 그 군비 경쟁이 지속되다가 이 군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쓸모없는 비용이잖아요. 군사 비용이니까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련의 어떤 경제 위기가 심해지다 보니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소련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몰타 회담, 몰타라는 이제 유럽의 지중해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협상. 부시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둘이 만나서 냉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동유럽에 있었던 여러 국가 우리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이 갈라지면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져 있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플러스 다른 등등 여러 나라 국가들로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자, 냉전 이후 세계 질서 재편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EU, 유럽연합이 출범하게 됐고 유로화도 이때부터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중국 급성장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흐름이 나타났고 시장 개방과 세계무역기구 WTO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세계사의 흐름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고, 한국사로 오면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1년부터 87년까지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임기였었는데, 간접선거, 간선제를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죠. 1972년 특히 유신헌법 이후로는 잘못된 형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고 이제 약속했던 전두환의 다음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을 꿈꿨고 이것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선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화가 되려면 반드시 직선제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민주적인 국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했냐면 폭력적인 압제, 굉장히 누르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로의 헌법 수정 운동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문이 이루어지고 여성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박종철 학생이 실종돼서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가 의문사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영화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해서 전두환 정부의 어떤 의견대로 조작을 했다는 점이 가장 비민주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4월 13일에는 전두환이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라. 특히 직선제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해서 4월 13일 기존의 헌법을 보호한다라는 뜻에서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호헌은 여러분 단어가 좀 어려운데 기존의 헌법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호원 조치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간선제로 가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절망하고 이 불만을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3 호원 조치는 1987년 4월 13일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1987년 6월까지 시위가 지속되다 보니 이걸 1987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세 달 동안에 계속해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겠구나라는 내용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넘기겠다는 뜻으로 간선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침이고 여기에 이제 전두환 정권의 정권 연장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은 이제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에서 시작이 됐어요. 일단은 5월 18일에 날짜도 좀 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일부러 이제 이 날짜에 발표를 한 건데 박종철은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고문을 받았고 이걸 진단하는 의사가 이제 익사라는 사인을 발표하게 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확산됩니다. 폐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익사라는 이제 사인이 나왔다는 거는 폐에 물이 찰 정도로 뭔가 물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검 결과를 발표한 의사 덕분에 국민적인 분노가 확산이 됐죠. 굉장히 부도덕적이고 그리고 정권이 폭력적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살인정권은 퇴진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던 과정에서 이번에는 또 한 명의 대학생인 이한열, 연세대학교 재학생이었죠. 그래서 학교 교문 앞에서 최루탄에 맞아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2일에서 3일 후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돼서 이한열은 민주화 열사로 우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한열의 죽음과 함께 이
6월 민주항쟁은 더욱더 전국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많이 났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정권 연장을 포기하게 되면서 6월 29일에 직선제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속하게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에 평화적으로 정부 이양을 실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국 관련 사범들은 석방되어야 합니다라고 당시 신군부의 한 명이었던 일부였던 누가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1987년 6월 29일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6.29 선언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뭐죠?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가 수용이 돼서 결실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의 길이 열렸고요. 항쟁을 거치면서 시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은 우리 민주운동의 어떤 결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60년의 4.19와 그리고 80년에 5.18을 계승하는 5.18 광주 민주운동을 계승하는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에서 우리나라의 3대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앞에 54페이지에 2번하고 3번 활동에 또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